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2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객센터의 통합품질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의 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설명을 좀 해놨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니터링 방법에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미스터리 콜. 그러니까 뭐 미스터리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객을 가장해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잘 상담을 해주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법을 우리는 미스터리 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일런트 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상담원 통화 중에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뭐 옆에서 보든지 뭐 이렇게 모니터링 다 듣고 있다가 야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거지만 어쨌든 그 스탠드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뭐 상담원 옆에서 서가지고 예, 상담원의 그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예,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프 모니터링 뭐 셀프니까 자기가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피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료가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모니터링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이라 하는 것은 옆에서 예, 옆에 있으면서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테이핑은 그 자기가 이제 한 걸 갖다가 이제 녹음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듣고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이 용어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뭐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번도 보시면요. 그 미스터리 콜인데 그 정답은 고객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미스터리 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볼게요. 전화와 컴퓨터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고객 문의 사항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이런 걸 갖다 우리 이제 CTI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컴퓨터하고 전화를 이제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7번을 보시면요, 먼저 그 27번의 문제가 그 CTI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해가지고요. 뭐 전화가 들어오면 지원하는 기능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지만 그 이 CTI를 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CTI의 어떠한 종류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IVR이라고 하든가 혹은 그 ANI라고 하는 거, 그다음 ACD 뭐 이런 것들은 뭐 단독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IV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읽어보시면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응답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CD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ACD. 그 전화가 걸려오면 이제 통화가 끝난 상담원이나 혹은 대기하고 있는 상담원에게 이 전화를 갖다가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AC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루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예를 들어 놨듯이 우리가 0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하고 뭐 1번 누르면 어디로 2번 누르면 어디로 이런 것처럼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팟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고객이 이제 전화를 하면 텔레마케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있고 그 단말기에 전화를 한 그 고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력들을 이제 그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텔레마케터가 그것을 보고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크린 팝 고객의 자료를
상담원 단말기에 자동으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CT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CTI라고 하는 것은요, 26번호 다시 오면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시켜서 기존에 분리된 전화 업무와 컴퓨터 업무를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한 그러한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화와 컴퓨터를 이게 통합시킨 그러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8번은 보니까는 콜센터에 근무하는 그 조직원들, 되게 이제 텔레마케터들이겠죠. 심리적 불안과 갈등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점차 이제 조직적인 문제로 전이돼서 콜센터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심리 현상.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콜센터 심리 공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번 그냥 단어를 갖다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이 이제 CPC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그래서 이 CPC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텔레마케팅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CPC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콜당 평균 비용.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가 100통의 전화를 하는데 비용이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전화를 하는 데 있어 전화를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00원이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콜당 평균 비용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CP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당 반응 비용인데요. 텔레마케터가 100통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통만 제대로 된 반응을 얻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100통의 전화라고 할 때 모두 10,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반응을 얻어낸 그 콜은 10통 하니까 한 통화당 반응을 얻어낸 그 통화 하나당 1,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건당 반응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CP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률. 계약률을 우리는 CR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뜻이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컨버트, CONVERT, 컨버트가 이제 전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전환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는 계약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전환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나 자료 요청 등의 반응을 주문으로 변환시키는 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전화를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문의를 하러 왔다가 텔레마케터가 잘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끔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C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은 CRR이라고 하는데 총 발신수에 대한 반응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통화를 했다. 근데 반응이 10통하다. 반응이 보여준 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콜 응답률은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텔레마케팅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들인데 29분에서 이제 요구한 문제는 CPC라고 해가지고요. 콜당 평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은 뭐냐면 관리자가 직원들을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여기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능력보다도 좀 더 이제
그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관대화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대화 경향.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조직행동론 시간에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대화 경향 말고도요. 뭐 옆에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현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현혹 효과. 그래서 그 피평가자의 한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도 평가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혹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현혹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그 한 면만을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잘하겠지. 좋은 대학 나왔으니 이것도 잘하겠지.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혹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개 보면 우리가 저기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뭐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건 뭐 아주 안 좋다. 뭐 별로 안 좋다. 뭐 그저 그렇다. 보통. 그다음에 좋다. 뭐 매우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에 체크하거나 혹은 1번에 체크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니까 뭐 대충 그냥 3번 조금 뭐 옆으로 삐져봤자 뭐 2번이나 4번 정도 그러니까 체크한 게 되게 다 3번 위주로 이렇게 뭐 그냥 뭐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입니다.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오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연말 그 연기 대상 같은 것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드라마가 히트친 사람들보다는 연말에 드라마가 히트친 사람이 대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 오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1번인데, 31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한 전달로 인해서 고객과 분쟁이 생길 경우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입사한 회사가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증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고객하고 좀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고객들은 전화가 오면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손님들이 뭐 딴 말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녹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입니다. 하루에 1,500콜이 들어오고 5시간씩 근무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답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 한 통화하는데 2분 걸린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한 통화의 통화 시간이 2분입니다. 그럼 뭐 한 통화가 2분이니까 1시간 하게 되면 얼마가 걸릴까요? 당연히 1시간은 60분이니까 뭐 한 통화당 2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시간 하게 되면 30통이 걸리겠죠. 근데 5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5 하게 되면요. 5, 3, 15 한 사람당 모두 근무 시간 동안에 150통의 그 전화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500콜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10명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32번의 답은 10명이 필요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볼까요? 고객의 기대 수준 대비 고객이 느끼는 성과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산관리 시간이라든가 혹은 마케팅 시간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어떤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서비스가 좋으면은 서비스 품질이 좋고, 절대적인 품질이 낮으면 서비스 품질이 낮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이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뭐 서비스가 좋겠어. 그랬는데, 갔더니 그냥, 보통의 서비스를 받았다. 뭐, 딴 데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서비스가 좋게 느끼는 거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갔어요. 예, 아, 정말 좋을 거야, 뭐 했는데, 좋긴 좋았는데, 생각만큼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기대가 높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놨듯이 고객의 기대 수준과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줘도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겠죠. 예. 그래서 고객의 기대 수준, 예, 거기 보시면 고객의 기대 수준 대비해 가지고 느끼는 어떤 성과, 고객이 느끼는 실제 느끼는 성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 서비스 품질이 높다, 낮다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3번까지 하고요. 34번부터는 예,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